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꾸려고 하는데 왜 잘 안 바뀔까? 그거를 지속하는 힘이 약해서예요. 그 어린 시절에 우리 엄마가 나에게 늘 해줬던 감사와 만족과 축복의 그 언어를 담게 된 그 고향 부산에 사는 것은 저에게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반갑습니다. 2년째 우리가 인사를 이렇게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중간에 휴식기를 가지고 제가 좀 네. 여행을 좀 다닌다고 아유. 촬영을 못했습니다. 환기가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2년째 물어봤으면 이제 다 알잖아. 강 작가. 근데 더 이상 안 물어봐도 되는 거 아니야? 반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매번 같은 걸 물어봐도 새로운 걸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저도 가지고 왔어요. 2026년도 이제 벌써 8월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또 변화를 저도 필요로 한다라는 게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작가님은 변화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변화. 네. 변화는 렌즈가 바뀌는 거예요. 렌즈가 세상을 보는 렌즈가 바뀌면 세상은 이미 변화된 채로 나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아가잖아. 네.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 같은 현실이 펼쳐져야 되는데 우리는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른 현실 속에 살아가잖아. 그렇죠. 왜 그럴까? 현실을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현실로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이지. 쉽게 말해서 누구는 노란색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은 노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구는 풍요의 렌즈를 가지고 바라보니까 세상은 참 여유로워. 어떤 사람들은 결핍과 모자람의 렌즈를 가지고 바라보니까 세상은 참 가난해 보여. 뭐 자유로운 렌즈를 끼고 바라보면 세상은 참 자유로워. 이런 거거든. 그래서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다른 렌즈, 그걸 관점이라 그러는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런 현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 작가님하고 나하고 이 지구별이라는 같은 세상을 살지만은 다른 현실로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렌즈가 달라서요. 그러면은 이게 렌즈가 잘 바뀌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바뀌는 사람도 있잖아요. 렌즈는 잘 안 바뀌어요. 기본적으로 잘 안 기본적으로 한번 장착이 되게 되면 잘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 렌즈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기억들이 제가 늘 이야기하는 우리 마음의 밭에 만들어진 기억의 나무들이 있어요. 그 기억의 나무가 마음의 숲을 만들어 가지고 그 숲의 색깔이 우리 렌즈의 색깔이거든요. 그러면 강 작가의 어떤 렌즈는 지금 30년 동안 넘게 만들어진 기억의 숲이 만들어진 숲의 색깔이거든. 네. 그 색깔이 쉽게 바뀔까? 서울 숲의 색깔이 쉽게 바뀌어? 안 바뀌잖아. 마찬가지로 강 작가 마음의 숲의 색깔도 그만큼의 30년간 바뀌지 않았으면 30년간 노력을 해야지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또 그러잖아요. 지긋지긋하다. 이제 좀 다르게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바뀔 시점이 돼서인 걸까요? 그렇죠. 아니면은 이미 바뀌고 있어서 좀 그럴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꾸려고 하는데 왜 잘 안 바뀔까? 그거를 지속하는 힘이 약해서예요. 좋은 경험의 나무들을 많이 심어야지만이 그런 생각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 우리가 경험이 기억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경험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관점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난 거지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나의 렌즈를 가지고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노란색 렌즈를 끼고 있어. 왜 세상은 항상 노랗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견해를 내면서 그런 생각과 의견과 견해는 날아가지만 그 기억은 고스란히 내 마음에 담겨지잖아요. 언어의 씨앗으로. 세상은 왜 노랗지라는 언어의 씨앗이 담기게 되면 세상이 노랗다라고 생각하는 기억의 나무가 자라서 세상의 노란색의 마음의 숲을 만들게 되고 그 마음의 숲이 노란색 렌즈를 더 진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늘 비슷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답답해하면서도 계속 똑같은 길을 걷게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렌즈를 바꾸려면 새로운 경험의 나무들을 계속해서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삼감해라 그러잖아요.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동의 말을 계속 하면 할수록 그 언어가 나의 생각과 나의 견해가 되고 나의 견해는 나의 기억이 되어서 그런 감사, 감탄, 감동의 나무들이 계속해서 자라게 되면 나의 숲이 조금씩 색채가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라 최소 제가 그때 7.8년, 7년 7개월 해야지만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루 1도씩 차츰 차츰 바뀌어서. 차츰. 그래서 90도가 바뀌었을 때, 90개월이 지났을 때 나의 숲에 그런 삼감의 나무들이 자라서 숲의 색깔이 조금씩 바뀌게 되면 그런 렌즈로 우리는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변화를 또 경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본의 장인정신, 뭐 그리고 한국에도 그런 문화재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꼭 변화가 필요하다, 뭐 무조건 필요하다,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변화를 경계할 필요도 있을까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변화라는 게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것은 변하는 거예요. 이미 이미 변화된 채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항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상이라는 거고, 그 재행무상의 의미는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변하는 곳에서 내가 변하지 않음을 집착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거예요. 그리고 변한다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옳고 그름은 내 스스로가 해석하고 판단한 거지, 그 변하는 자체가 옳은 것도 아니고 변하는 자체가 그른 것도 아닌 거예요. 왜? 변화라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고 그 변하는 거에 내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담는가에 따라서 변화는 좋은 것이 될 수가 있고 변화는 나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변화는 좋은 것이다 라는 렌즈를 끼고 있으면 그 변화가 좋은 것이라는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고, 변화는 나쁜 것이다 라는 렌즈를 끼고 있으면 변화가 나쁜 것이라는 그런 현실이 펼쳐질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렌즈를 끼는지에 따라서 변화가 강 작가한테는 좋은 것이 될 수가 있고 나에게는 좋지 않은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또 그 렌즈에 대한 집착 같은 걸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렌즈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그냥 렌즈가 그런 현실을 펼쳐버리기 때문에 난 이미 그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렌즈라는 것은 집착이 아니라 이미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가짜 세상을 만들고 그 가짜 세상에 살고 있는 나란 존재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지, 렌즈에는 이미 집착된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렌즈를 바꾸는 게 중요하고, 중요한 건 내가 이 렌즈대로 살아가고 있구나에 대한 알아차림이 생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2년 동안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렇죠. 2년 동안 말해. 뭐 또 새롭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러는데. 뭐 또 새로운 분들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감정의 내면이나 이런 변화를 간절히 원하는 그 렌즈의 색채를 조금 바꿔가길 원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색채가 바뀌고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좀 쉽지 않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또 어렵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내면이라는 것은 밖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바깥을 향하고. 밖을 향하고 있잖아요. 한 번도 안을 볼 수가 없는 게 우리 눈이잖아요. 그러려면 내 눈이 바깥을 향하고 있음을 알고 이 바깥을 향하고 있는 눈을 안으로 뒤집어서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명상이라 그러잖아요. 나에 대한 알아차림. 그리고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내 안에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느낌이 있는지를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서는 회광반조해가지고 바깥으로 향한 눈을 안으로 돌려서 나와의 대화를 해야 돼요. 내 마음 상태를 알려면 나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름을 부르는. 이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야 강 작가 하나 했다. 야. 제가 모르는 척하고 있지 다 알고 있어요. 자신의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루 중에 자신의 이름을 몇 번 부를까? 한 번도 없어. 대부분 사람들은 하영아, 형만아 스스로에게 이름을 부르는 일이 거의 없어. 그 말은 뭐다? 내 자신과 대화한 적이 거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나의 이름을 불러보고, 하영아 너 지금 약간 불안해하고 있구나. 하영아 너 지금 이 안에 불안이가 나타났네. 이렇게 내 마음속을 한 번씩 알아볼 수 있는 그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게 첫 번째 시작이에요. 네. 사실 그래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이하영 작가님의 토크 콘서트도 변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계속
이야기만 했던 부산 콘서트를 맞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맞아. 뭐 장소만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작가님의 그런 마음도 좀 다르게 잡혀 있는지 궁금해요. 그 부산이 제가 27년 동안 살았던 곳이고, 내가 어릴 때의 어떤 추억, 기억, 그리고 엄마와 같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어릴 때 하영이의 어떤 그런 그릇, 나의 어떤 마음 상태, 그 그릇의 어떤 크기, 그거는 너무나 작고 초라했어요. 그때 어린 시절의 하영이의 마음의 그릇은 너무나 볼품없고, 너무나 작고, 너무나 초라했는데, 그 작고 초라한 그릇에 저는 감사와 축복과 만족의 언어라는 보석을 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그 작고 초라한 잔에다가 보석을 담으니까 그 잔이 뭐가 되냐면 보석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 보석함이 내 삶을 정말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었던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잔에 무엇을 담는지가 나의 의미가 되고 나의 정체성이 되었는데, 그 어린 시절에 우리 엄마가 나에게 늘 해줬던 감사와 만족과 축복의 그 언어를 담게 된 그 고향 부산에 사는 것은 저에게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부산 콘서트 그 자리에 오시는 분들의 그런 잔에다가 네. 보석 하나를 톡 이렇게 그렇죠. 떨어뜨릴 수 있는 그렇죠. 시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분들에게 어떤 정말 얼만큼 세상이 감사한 곳이고, 내가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 얼마나 나는 축복된 인생인지를 좋은 언어를 담아주게 되면 그 보석과 같은 인생에 대한 어떤 언어가 그 참석하신 분들의 정체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